이러한 내용들을 안내해 드릴 건데, 제가 실용신안에 대해서는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차이점을 알려드리면 특허권이랑 실용신안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특허권은 등록이 되면 20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용신안은 10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어떤 기간적인 차이가 있고요. 기술적 난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고도한 기술이면 특허권으로 보호받고 기술적 난이도가 좀 낮다면 실용신안으로 보호받고 그 정도 차이점만 구분하시면 되고 특허랑 실용신안은 거의 법적으로 그 보호받는 규정된 것도 거의 유사하고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디어 기술, 내 비즈니스 모델, 이 아이템으로 정말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할 때 내 아이디어 기술이나 내 비즈니스 모델이 이미 등록된 특허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미 똑같은 기술이 특허권을 확보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 특허권 침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창업 시 그 유사한 특허 기술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기술, 내 아이디어로 특허를 받지 않고 서비스 런칭을 해요. 근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 기술이나 정말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카피를 할 거란 말이죠. 그 카피를 막기 위해서는 특허권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스타트업 창업 시 내 기술, 내 아이디어가 특허권 확보가 가능한지 이것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스타트업 창업 시에는 이 특허, 상표 디자인권 확보가 가능한지 그리고 유사한 특허, 상표 디자인권이 이미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허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먼저 볼게요.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로버트 컴주 교수님은 1960년도에 미국의 한 대학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지금 2021년에는 너무나 당연한 기술이죠. 비가 많이 오면 말도가 빨리 움직이고 비가 적게 오면 조절해서 말도가 천천히 움직이는 기술. 하지만 1960년대만 해도 이 기술은 흔한 기술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무도 생각 못했던 아이디어 발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로버트 컴주 교수님은 전자공학과 교수님이었으니까 회로 조작해서 이 제품을 만드셨어요. 직접 만들어서 포드사를 찾아갔죠. 지금도 유명한 이 포드사가 찾아가서 그 임원진들에게 나 이런 아이디어 발명이 있는데 너희 혹시 이 기술 한번 시행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임원진 모두 미팅을 했어요. 모두 미팅을 하고 끝나서 이 포드 임원진이 로버트 컴주 교수님한테 저희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다음 포드 머스탱 모델에 이 시간 간격 조절되는 이 와이퍼 기술이 채용돼서 나온 거죠. 컴지 교수님한테 어떤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로버트 컴지 교수님은 다행히 이 포드사를 만나러 가기 전에 이 시간 간격 조절되는 기술에 대해서 특허 출원을 하고 미팅을 진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버트 컴지 교수님의 특허 출원이 등록이 되자마자 등록이 돼야 특허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특허 출원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특허 출원돼서 특허청의 심사가 통과돼야 특허권리가 발생하는 거고요. 등록이 돼야 권리가 발생하는 거고요. 등록이 되자마자 바로 포드사에게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포드사는 이 기술 원래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기술이다. 이 기술은 어려운 기술이 아니야. 이 특허권은 등록되면 안 될 특허인데 등록이 됐다 해서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합니다. 특허 출원 이전에 유사한 기술이 이미 있었다는 걸 증명만 하면 이 특허는 더 이상 새로운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면 특허 침해 소송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10년간 소송이 벌어집니다.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게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영화 포스터를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 플래시 오브 지니어스라고 한 개인과 대기업의 10년간의 소송을 다룬 영화예요. 소송 결과는 로버트 컴지 교수님의 특허 침해 소송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드사가 1970년이었는데요. 자그마치 약 100억 원의 특허 침해 소송 대상액을 로버트 컴지 교수님한테 배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허가 또 왜 필요한가? 여기 지금 이분은 우리 잘 아는 다이슨사의 대표인 제임스 다이슨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우리의 가장 전통적인 청소기, 드라이기, 선풍기의 혁신적인 가전 제품들을 출시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이 선풍기, 제품 하나의 특허권 하나가 아니고요. 제품의 요소 기술들 하나하나를 다 등록을 받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소위 특허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 특허 장벽을 구축한 거죠. 이렇게 특허로서 장벽을 구축해 놓으면 경쟁사들이
이 제품을 만들더라도 결국 이 특허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품을 함부로 출시 못하는 거죠. 이 지금 LG전자 이 코드 제로 A9 이것도 지금 다이슨사랑 특허 소송이 지금 돼 있는 상태고요. 특허는 특히 혁신적인 제품이 나왔을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내 제품, 내 아이디어를 타사의 카피 제품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왜 필요한가? 여기는 EYL이라는 우리나라의 그 보안 쪽 관련 스타트업인데요. 이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이 EYL이라는 회사가 스타트업이냐면 이 보스턴 매스 챌린지라고 전 세계의 기술 스타트업들이 나와서 소위 말하는 기술 올림픽이에요. 내 기술이 최고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자웅을 가리는 그런 대회가 있는데 2016년 다이아몬드 위너를 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술 올림픽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우리 이 보안 스타트업. 이 EYL이라는 회사 지금 8명에 있는 회사, 8명으로 구성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 올림픽에서 1등을 하자마자 이 스타트업들은 정말 중요한 게 투자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기술 올림픽 1등을 하자마자 미국에 있는 모든 벤처 VC들이 와서 이제 EYL에 관심을 보이는 거죠. 근데 이 EYL한테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뭐였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너희 기술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너희 기술 미국의 특허권 다 받아놨니? 특허권 몇 건 받아놨니? 너희 핵심 기술을 다른 타사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겠니? 이걸 가장 먼저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그 로버트 컨즈 사례를 봤듯이 미국은 특히 특허권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특허 이슈가 터지면 스타트업들은 그냥 성장하다가 바로 성장을 멈추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이 스타트업의 기술, 특허권을 확보해서 보호 장치를 마련했는지예요. 그리고 특허가 또 왜 필요한가? 특허는 반드시 뭔가 기술을 개발해서 그 기술된 결과물을 특허청에 내서 심사받는 게 아니에요. 내 아이디어만으로도 반드시 막 기술이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도 아이디어만으로도 내가 특허 출원 명세서라고 해서 내 기술 아이디어를 쭉 글로서 풀어써서 제출을 하면 그게 특허 등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제가 신문사랑 갖고 왔는데 카이스트 대학원생이 요즘도 이 가상 손가락 기술이 뭐였냐면 요즘 우리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보고 확대하고 싶을 때 이렇게 확대하잖아요. 이렇게 선택해서 줌아웃 확대를 하죠. 근데 이분이 버스 타고 가다가 한 손은 이렇게 버스 손잡이를 잡고 한 손으로 이렇게 모바일을 조작을 하려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막 떨어뜨릴 것 같고. 그래서 이거 불편한데 이걸 좀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그냥 내가 확대하고 싶은 부분을 몇 초 동안 한 손가락으로 누르면 반대쪽에 가상 손가락 이 표시가 생겨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은 확대가 되고 이렇게 조작하면은 축소가 되고 몇 초 동안 누르고 있다가 이렇게 돌리면 회전이 되고 이런 모바일 화면 조작 방법 특허를 아이디어를 내서 특허 출원을 하고 등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 아이디어만 가지고 특허 등록을 받아서 실제 이 기술을 쓰고자 하는 회사에 그 특허를 판 거예요. 기술 이전을 한 거죠. 특허라는 건 재산권이에요. 부동산처럼 사고팔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특허는 유지하면서 이 기술을 쓰고자 하는 사람한테 로열티를 받으면서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특허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섭외해주면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 특허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특허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내 기술 아이디어를 쭉 설명한 특허 명세서라는 문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허청 심사관이 그걸 보고 심사해서 등록을 주거나 거절을 하거나 하는 건데 그 제출한 문서가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면 무조건 공개가 돼요. 이 세상에. 특허청에서 무료로 그 특허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그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 무조건 공개가 돼요. 특허. 이 발명자 보호라는 큰 축이랑 기술 공개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그 기술을 보고 더 연구 개발에서 산업 발전에 이르는 이 두 가지 축이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이 정말 동등한 그 특허 제도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좀 더 좀 구분을 할 게 특허 출원이 있고 특허 등록이 있는데 특허 출원을 하면 특허 출원은 그냥 특허청에 심사를 등록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특허 출원이라는 거예요. 신청하면 특허 출원 번호가 나와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특허는 등록이 돼야 권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등록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 등록 번호가 중요합니다. 특허 출원 번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코카콜라도 만약에 특허 등록을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20년 동안은 보호를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20년 다음 날은 그 공개된 특허, 그 코카콜라 레시피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 만들었겠죠. 특허로 내지 않았고 영업 비밀로서 보호하고 있는 거죠. 대표 3명만 뭐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허가 등록을 받으려면, 심사가 통과되려면 먼저 신규성을 만족해야 돼요. 신규성이 뭐냐면 말 그대로 내 발명 아이디어를 출원하잖아요. 출원일 이전에 똑같은 게 공개되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뭐 정말 똑같은 게 나 출원일 이전에 누가 뭐 미국의 블로그에 내 똑같은 기술을 누가 올려놨어. 그러면 이거는 신규성이 없는 걸로 봐요. 근데 많이 문제되는 게 출원 전에 교수님들이 먼저 논문을 다 발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출원을 했는데 특허는 내가 공개한 행위 때문에도 거절이 될 수 있어요. 누가 공개했는지가 중요치 않아요. 그리고 내 개인 블로그에 기술 내용을 막 올려놓고 그 다음에 특허 출원해도 특허가 원칙적으로 등록이 안 돼요. 신규성이 없어서.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교수님들이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예외 규정을 두긴 해요. 그건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허가 등록받으려면 신규성뿐만 아니라 진보성을 만족해야 되는데 이 대부분 문제되는 게 이 진보성이에요. 저희가 출원을 하면 특허청 심사관들이 그 해당 분야의 석사 박사급이에요. 그분들이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 해당 기술에 대해서. 근데 그분들은 석사 박사급이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 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도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소위 이 기존 기술보다 진보한 무언가가 있느냐, 진보한 기술이냐를 가지고 진보성을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단하고요. 거절되는 사유의 90% 이상이 진보성이에요. 이 진보성을 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특허법에서 또 알려주셔야 될 게 선출원주의예요. 그래서 동일한 발명을 누가 출원하면 하루라도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가져가요. 특허는 각 나라별로 개별적으로 등록을 받으셔야 돼요. 각 나라별로 특허 등록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 출원해서 등록을 받고 내가 진출하고자 하는 나라를 지정해서 특허 등록을 따로 받으셔야 돼요. 등록 가능할지에 대해서 제가 뭐 잠시 예시를 좀 드려볼게요. 총구 총신 방아쇠로 구성된 기존 권총이 있어요. X가 총구 총신 방아쇠, 총구가 A고 A 구성이고 총신이 B 구성이고 방아쇠가 C 구성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왼편에 있는 총구 총신 방아쇠 권총을 특허 등록을 받았어요. 근데 Y라는 사람이 기존에는 땅 단발 권총인데 여기에 3연속 발사 기능을 좀 추가하고 싶은 거죠. 이건 땅 너무 불편해. 그래서 3연속 발사 기능을 추가했어요. 기존 A 플러스 B 플러스 C 구성의 권총에 내가 구현한, 개선한 3연속 발사 기능 플러스 D를 추가한 거죠. 그럼 특허 등록될까요? 3연속 발사 기능 일단 특허 등록이 되려면 신규성이랑 진보성을 만족해야 되죠. 신규성, 동일한 발명은 없었죠. 3연속 발사 기능 좀 기능이 없으니까. 자, 그럼 이제 진보성이 문제되는데 3연속 발사 기능 그 구성 D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이었다고 좀 가정해 볼게요. 어떤 뭐 물품에도 이 3연속 발사 기능이 없었다. 그러면 이 Y는 특허 등록이 되는 겁니다. Y가 특허 등록 받은 3연속 발사 기능 총을 만들어서 팔면 어떻게 될까요? X 특허권 침해예요. 특허 등록을 받은 기술이더라도 X 특허권이 침해됩니다. 특허권 침해 판단은 그 등록된 특허권의 구성 요소를 그대로 다 쓰고 있느냐 안 쓰냐로 판단하거든요. 특허가 등록되든 안 되든 그거와 무관하게. 방아쇠에 지문 인식이 되는 방아쇠를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C 구성을 그냥 아예 새로운 F 구성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지문 인식이 되는 방아쇠. 아까 C가 지금 C 구성이 방아쇠거든요. 근데 이 방아쇠를 기존에 없던 아예 새로운 지문 인식이 되는. 그래서 이 권총 주인만 딱 당겼을 때 딱 총이 나가는 그런 권총을 만들면 A, B, F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X 특허권 침해도 아니고 Y 특허권 침해도 아닌 거예요. 이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특허청이 네이버에 키프리스 쳐보시면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색 사이트가 있어요. 키워드 이렇게 약 3개 정도 캐치 키워드를 뽑아서 이거를 엔드 표시하면 별표 표시하면은
이 자전거랑 안장이랑 주입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세 개가 모두 들어가 있는 특허권만 다 검색이 돼요.